분명 고향 공작의 아들인데 돈은 따라읽고 온 조연다. 그는 운명이 비참한 고랑이였다. 현지막 사신어를 좋게 됐다는 오용을 찍었었다. 이후 그는 제국을 파멸시킨 악당으로 성장했고 어둠의 꽃남자 주인공이 됐다. 방에 틀어박혀 울고 있는 이 아이가 지무스 운명이 바로 이것이다. 엠브로저 공작가는 대배로 벗어날 수 없는 저주받은 어여인의 어미였다. 하지만 먼 미래에 어둠의 힘에 삼켜진 클로드는 여주인공 얼레이너 프레스턴에게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전에 결국 미쳐버린 그는 친아버지를 직접 죽인다. 비극을 막기 위해 세라는 클로드의 유모가 되겠다고 자성했다. 공작 집회에 막보셨는데 주변 시녀들이 그녀에게 오더가 해도 뒤집어냈다. 오직 하나여한 이유는 비전을 지었다. 그녀는 태풍 세라 해적의 시모를 미시했다. 제국에 싼 미군 여성이 자기를 미워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세라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주다 친구는 황지피아야 직접 인수는 것이다. 엠브로저 가문의 하녀가 이것조차 볼사 이돌렀며 이 하녀에게 뜬스목 오도를 비자 니는 약차의 허우 아다의 하나입니다. 도련님 곁에서 자위를 굳히려고 그녀는 계속 말로 플로드를 자극해 살인을 유도했다. 스러는 하녀 귓가에 다시 말했다. 백작 카카라고 불러요. 그러다 하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럴다 했다. 세라가 클로드의 항문 앞에 섰지만 그는 춤턴 뼈를 줄어버리지 않았다. 세라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반드시 로야스를 시커인 믿었다. 클로드가 다시 읽고 하나는 미는 부엌plat스라시 떴다. 세라의 손바닥에 힘이 모이더니 엄청난 시민 순식간에 문을 학살했다. 그제야 세라가 마법사하는 사실 세상에 항묻었다. 그 하녀도 그제야 깨달았다. 세라 백작의 신분이 다시 소금보다 목주 어디에 하나물 오히려 황제가 몸을 아껴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법 대륙 전체에서 마법자는 그 지시연 존재였기 때문이다. 어떤 마법사든 어느 나라에 가든 황족 계접을 갖는다. 그토록 고귀한 존재가 공작 저택에 도연매 가정지스러운 것이야. 그 나이가 자된 소입니다. 세라의 시선은 우디 클로드만 향했다. 이 아이는 굉장히 지엽게 생겼을 뿐 아니라 친구 티얼린하고도 닮았다. 사실 그녀는 마법사 신분 외에 절대로 자야르치 않은 비슷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스지 못 볼 수 없던 나다. 그녀는 태어나되고파 모자도 피어나지 않네. 마력이 너무 강해서 그녀의 영혼은 어제든 붕괴될 수 있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혼을 둘러 나눠 두 차원에서 각각 다른 삶을 살았다. 한 세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도 다른 세계에선 하루만 지난 거였다. 강력한 마력을 제어할 수 있는 세라와 달리 파파야의 여인은 이리한 디아입니다. 세라 마이런이 쓰는 세를 이해하고 그쪽 세계의 미래를 예지하기 전까진 현대의 삶은 평범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하야이안의 봉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 영혼이 한인실로 연결돼 있다는 걸 잊을 수 있었다. 그때 공작빈이 갑자기 찾아왔다. 비란 세라를 붙잡고 중대한 결심을 했다며 주야 신고인 세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서 주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자신과 슈길의 아이를 버리고서라도 따르게 요구했다. 이선은 모든 걸 숨겨주고 그녀의 아이 신분에 다시 아이를 위단해줘야 했다.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아버지와 어쩔 수 없고 연세월에서 보게다. 여주의 가장 친한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의 형과 결혼한 뒤 점점 미쳐갔다. 니는 너희한테 다시 아이를 주봐 호프겠다. 여친은 심각했다.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고 예지한 미래에 절망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 쓴 소설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했다. 근데 심치가 그래도 넌 끝까지 안에 샤임드 짐을 주었던 거 믿어서 남자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에 의해 구원받았지.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른 이의 힘을 빌리지 않았어. 오직 평범한 사람의 사랑과 신뢰만으로 혼란 속에서 무정하게 무너지던 세상을 지혜롭게 구현했지. 앞에 있는 건 여주의 친구 타이얼린이야. 여주는 지금 자기가 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 카일 뭐 준비했어. 여주가 소설을 쓸 줄은 몰랐대. 정말 대단하다고. 하지만 타이얼린은 절대 모를 거야. 여주가 뭘 아는지. 백하야이언의 예지를 통해 직접 봤지만 믿기지가 않았어. 이 아름다운 제국이 결국 얼마나 잔혹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뿐만 아니라 여주는 예지 속에서 갔어. 자기도 다른 은둔한 마법사들처럼 제자들과 함께 숨어 살며 혼란에 빠진 제국을 방관하는 걸 그리고 연계하서 미래의 자신이 대역을 거는 이유를 그 뒤에 숨겨진 이유를 모르면 자신의 선택을 바꾸기 어렵다는 걸 충격적인 미래를 목격한 후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쓴 소설이었어. 요즘은 느꼈어.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 같다고. 소설 얘기가 나왔으니 타이얼리는 여주에게 부탁했어. 자기 이후로 운명적인 사랑을 써라라고.
어차피 자기는 조만간 엠브로저 다문과 동야 결혼할 거니까. 하지만 소설 속에서만큼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껏 사랑하고 싶다고. 여주는 동의했어. 다이어린을 여주의 엄마로 설정했지. 결과적으로 다이어린은 정말 그 소설 속 다이어린처럼 됐어. 정략 결혼 상대인 엠브로저 공작이 아니라 그의 동생 휴길과 사랑에 빠졌고 있어선 안 될 아이까지 가졌지. 여주가 쓴 소설에 따르면 이 아이가 바로 소설 속 남주 클로드야. 진작 알았다면 여주는 절대 소설 속 인물에게 실존 인물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거야. 아이는 엠브로더 공작 가문이 대대로 피할 수 없는 저주를 짊어지게 될 거야. 다행히 이제 여주가 있고 여주는 그의 곁을 지키며 미래의 인즈를 막을 거야. 이쪽은 둘의 만남 연기도 했어. 이 아이가 엠브로더 호심 피웠다고. 여주의 반응에 하녀도 놀랐어. 그런데 소녀는 바로 손을 부이치고 하녀 앞으로 뛰어가서 여주 보고 가라고 했어. 하녀는 여주가 하일까 봐 걱정됐어. 공작 및 강화하거든. 스러를 축구의 이유로 대하라고. 그때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하녀가 바빠졌어. 플로드도 생각 못했어. 아버지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죠. 그는 서둘러 단정하게 하려고 했어. 그때 여주는 뒤를 왔다 싶어도 다리가 도와주겠다고 하셨어. 하지만 공작이 오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 여주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대신 여주를 이후로 받아들여야 한대. 그가 란더리는 사이 공작이 곧 올 것 같았어. 공작은 취한 회의도 직전하고 그를 골랐어. 까고픈 그일 그던 너 도의했어. 아버지가 다기우시와 누면 원치 않았거든. 늦으링크서 호여 피크셔 시인호. 그리고 그에게 마법을 걸었더니 순식간에 단정해졌어. 그때 공작이 왔어. 뭐 불렀어. 아이오일 뻥이지. 근데 클로드는 깔끔하게 살도 하고 그는 공작을 많이 무서워하는지 너주 비워 숨었어. 여수는 좀 놀랐어. 공작이 이렇게 잘생겼다니? 어느 세계에서든 여주가 본 사람 중 최고로 잘생겼어. 그는 여주를 보자 잠시 멈칫했어. 그러고는 정중하게 여주를 환영했지. 여주는 일을 나갔어. 왜 팀은 공작을 선택 안 했을까? 인사를 나눈 후 공작의 무릎을 꿇었어. 클로드를 칭찬하며 그의 모습에 만족한다고 했지. 칭찬받은 클로드는 정말 기뻐했어. 여수는 느꼈어. 둘이 정말 닮았다고. 공작이 샤워리가 아닌 배로 역시 한 가족이라고. 엠브로저 공작은 역시 명불허전이었어. 온화하고 처세에 능한 남자지. 늙은 황제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 내가 예지한 미래에서 제국을 멸망시킨 건 플로드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이 남자야. 타이어린이 말했었어. 엠브로더 공작은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고 친절하지만 누구도 그의 마음에 특별하게 남지 못한대. 그는 모든 일을 똑같이 대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 그는 사람을 땡곡하게 만드는 저주에 걸렸거든. 주에도 말할 때. 자기가 아우리 모르게고 형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수 없다고. 여순 스카피서. 타이어린이 그 맞는 말을 안 구라니까? 보기만 해서는 그가 타이어린이 말한 그런 사람 같지 않거든. 공작의 질문이 여주의 생각을 끊었어. 그는 저택에서 마력이 감지돼서 바로 왔다고 했어. 그가 왔을 때 깨진 유리창과 흩날리는 문짝 파편들을 봤다. 오늘은 예술 하지 않았어. 이엔 엽스크에. 클로드가 보기엔 아버지의 관심이 온통 유모한테만 쏠려 있었어. 게다가 자기가 사고 쳤으면 분명 혼났을 텐데 그는 알았지어. 다이아 아버지를 닦은 날이라는 걸 어이에 듣고 나서 그는 세상에 혼자인 줄 알았는데 둘이 닮은 걸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어. 나 터아우르 오고싸 해서 오고 하이급잔다. 이런 모습의 아버지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 보였어. 그런데 클로드가 막 손을 잡으려는데 아버지 눈빛이 무서웠어. 공작은 좀 망설이는 것 같았고 여주는 알아챘어. 그가 클로드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는 걸. 클로드가 울 것 같아서 여주는 바로 그를 안아서 공작 품에 넣었어. 둘은 마주보며 좀 어색했어. 여주는 둘의 어색함을 오고팔 때 공작의 사세를 고쳐주며 아예 않는 법을 알려줬어. 이렇게 하면 둘 다 좀 편할 거라고. 근데 둘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하녀까지 무서워했어. 넌 생각해서 보아이 분위기가 강리고하다고. 황제와 귀족은 이 제국에서 물과 불 같은 두 세력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둘 다의 신뢰를 얻었어. 바로 엠브로저 가문의 가주이선 공작이지. 본인만 알아. 자기네 면이 얼마나 뒤틀렸는지. 예수가 그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한 이후 악질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이전엔 혼자 공작 저택을 지켰는데 이제 가족이 형경 생겼어. 어쩌면 미래를 바꿀 단서가 클로드에게 있을지도 몰라. 여주는 주로 이전의 또 다른 면을 찾아내려고 해. 근데 지금 여주는 너무 모였어. 공작이 클로드를 한번 봐놓은가 오나봐. 이제 클로드 교육하는 것 외에도 여주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늘었어. 여주가 오기 전에 둘은 몇 가지 약속을 했어. 첫째, 클로드 교육은 전적으로 세라에게 맡긴다. 둘째,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활동은 공작이 책임진다. 공작은 적극 협조하되 세라의 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공작은 세라를 완전히 신뢰해야 한다. 그는 이미 미대용에 동의했어. 그래서 지금 여주는 그가 필요해. 여주의 말에 하여가 깜짝 놀랐어. 여주는 그의 시간이 필요했어. 공작은 미안하다고 했어.
폐학에서 퇴위를 선언한 프로비독들 사이에 암투가 심해졌대. 지금은 여유 시간이 없다고. 너는 그딱 지금 교화하겠어. 공작은 생각했어. 원래 교화와서 하이를 읽었는데 가당이 옥잡해하다고. 클로소페아는 올해 80세 고령이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이기도 하지. 스라의 3명의 황자가 있는데 아직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어. 그는 중립을 유지하지만 이런 방법도 오해갈 순 없어. 공작은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어. 하지만 그 아이는 반드시 세어가 곁에 있어야 해. 엠브로저 가문이 벗어날 수 없는 저주가 그 아이 안에서 뿌리내리고 있거든. 공작은 조만간 세러의 힘이 필요할 거야. 이걸 증명하려고 여주는 마법 도구도 같이 보냈어. 그 마법 도구만이 공작 안에 요동치는 힘을 억눌렀거든. 그걸 착용한 후 공작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힘의 속박에서 벗어난 느낌을 받았어. 여주는 그가 고민하는 걸 보고 시간을 줄여서 2시간으로 바꿨어. 여주가 저주를 풀 수 있다는 생각에 클로드를 위해 공작이 막 동의하려는데 여주가 또 조건을 하나 추가했어. 딘왕 그가 합성하자 아예 식사당대. 공작은 앞으로 클로드 도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해야 한대. 그라스 아이닉슨 더스 예라이다나. 소백작이 줄곧 치과했다던데 그의 사생활을 훤히 빼고 있다니. 그녀는 명군가 마일런 백작 가문의 귀한 딸이야. 사교계에서도 손꼽히는 비족 아가씨지. 소백작이고 처음 하련다는 건 모두가 알아. 다른 혈기 완성한 비족 남성들은 그녀 얘기를 입에 타고 살지만 그는 별로 관심 없어. 게다가 그녀는 그의 개인 시간을 이용해서 그와 클로드 도련님이 즐겁게 노는 시간을 만들어놨어. 클로드는 정말 기뻐했어. 지사는 알았어. 예출 곧 이었다. 갑자기 비사가 핫떡이며 뛰어와서 그들을 놀라게 했어. 사이 발레도 썰어서 나이 좀 가라고 알았어. 마차에서 바로 뛰어내렸거든. 그들 다 질렀겠지. 너는 기사. 무슨 일이야? 그는 엠브로저예요. 기사단 단장이야. 쟤들 아따 실례했어. 쟤들은 또 놀랐어. 클로드가 그렇게 낯선 사람 도야 연성이 안 되겠다니. 난 사심이 채연은 허지했어. 대리는 좀 어이없었지. 주연물 너희 알려서 그가 마음더 차를 겨시나. 우선 거주로 이후로 급이 안 나오셔. 실제로는 완전 고의였지. 그래 궁금했어. 아까 왜 그렇게 큰 소동이 나는지. 여주를 보는 순간 너무 아과라서 무슨 일인지. 내 여주 비누 윤서. 내 블리. 너 허구까지. 여기는 그가 다른 걸 신부 안 썼어. 계획도 후대히 하되오. 그가 오늘 일을 조용히 해결해지면 1시간 더 줄여줘도 괜찮았어. 문제 없었지. 하이더 아웃을 끄고 나갔어. 공작은 떠나기 전에 클로드는 한 번도 안 갔어. 가기 전에 그가 덤벼지. 아래 사람들 모두 입 반속하라고. 나온 후 공작이 짓한데 여주 정보를 튕겼어. 그제야 알았지. 여수인님이 엄마를 기다는지. 그녀가 아직 성인식도 안 치렀을 때 벌써 고인이 된 공작 부인바. 하여가나의 예고이 불났대. 그날은 시장이 모르게 알았어. 아시 허브스던 걸. 공작은 그의 귀한 시간을 아끼려고 필요한 의미를 계속 지켜주기로 했어. 근데 특책이 공작 특기서 제일회긴 곳에서 쉬울 수 없잖아. 시작이 되이프란 뭘 써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 그한텐 이 거심이 쓰겠지? 마치 한 사람은 겁에 질려서 그가 믿어지며 아수라를 했어. 시세라고 말했지. 이들이가 간대 신주저도 말해. 그들이 그를 데리고 확률을 예암하게 헌. 지금 그를 죽이면 다 깎다라. 그가 그냥 말했어. 자신들 배신한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라고. 그가 엠프로저 가문을 다위고 대황자 개가 됐거든. 자비로운 대황자라면 그전 바쳐 봐줄 수도 있겠지. 근데 그 때문에 그를 성경대가 갈랐었다나. 나머지 두 황자는 그를 안 봤을 거야. 그가 대황자 지시를 따라서 공직 버티기 쓰시면이나 당입해 있었어. 이제 겨우 그대 타오자체의 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가 진작 분치짓거든. 서신 내용을 다른 두 발레 아저고보다 대황자들랑지. 그는 엠브로저 백작으로서 가문 비밀이 새어나가게 못둬. 그래서 그는 늦었어. 아싸람이 다시는 이해해줄 거라고. 다시고 뜨뜻하갔어. 끝난다고 불렀지. 오자는 무력 정도 가지고 있어. 앞사람은 그 꼴로 완전히 신기용도 이님이 돼버렸어. 공작의 심은 역시 단약했어. 제베다 공작은 지하게 증거를 발견했어. 공작은 그녀의 심이 플룩하세요 오미 듣게 다서 부상요를 올려서 널 가서 그때 신공대 각각 엠브로저 더택 집사 버린 그리고 신여전 난도야. 역시 대국 유일한 공작 때문이야. 그녀가 봐도 이 두 하이는 전문 교육을 받았어. 그는 저보다 끝까지 소설 속 인물 유사랑도 같았어. 조금 전 클로드 증시 여주는 클로드가 아버지랑 있는 시간이 더 호가연 유알서 물어보니까 알았지. 니까 그냥 지우라게 했다. 내 이상 할까 바꾸던 웬다. 여주는 생각했어. 역시 이 아이도 조숙한 면이 있네. 미리 알아봤는데 클로드 상황을. 그는 제국어 인문도 끝냈고 열심히 비추비춰 나를 배우고 있어. 옆에 솔직하고 배워놔야 해서 돌같이 냉정한 공작도 아마 와서 해보시면서 들과
여주는 생각했어. 그가 공작 앞에서 떠나요 올라붙는다. 근데 아가 질이 안 좋았네. 샤유가 그를 위해 고작 N시간 놔두는데. 그는 지금도 안 기뻐해. 여주 아버지한테 비비신다고 생각해. 그러가 그럼 취소하였다고 한다. 클로드가 바로 반대했어. 여주가 그 모습 보니까 너무 웃겼어. 너는 타이가 그를 더 좋아한대. 그렇게 지어오니까 그한테 항상 타이가 같이 있을 심타였지. 여주는 떠났어. 클로드는 비가 느꼈어. 요가 이사상이야고. 이쪽에서는 여주가 그 말을 들었어. 공작 명령이래. 모든 하인이 반드시 공작 비무시드 분을 오셔야 하는데 그는 알고 붙었어. 내가 어떻게 클로드를 하도 되는지. 공작 명령이 사실이 다른 의미로 오해받을 만해. 너가 오늘 진짜 한 거냐? 여주의 망실반을 따라 내삭백 듣고 만들어서 세다 풍덩을 유신 거지. 하인들이 다 인가 매체에 당하지만 여수는 말이 후과를 끼고 싶지 않았어. 괴로 수설의 텅이 모이거든. 삐두둥 후고해서 뺄까을 클로드 곁에 끝까지 나왔는지 소설엔 자세히 안 나왔거든. 그 내용이 지스가 물고 드니 뭔가 꺼냈어. 이게 엠크로다 가문의 힘이야. 여주가 한눈에 알아봤어. 그게 평범한 나뭇가지를 마자이 밀어끼시 있어 생명력을 받아들이려 하거든. 다른 생명 빼앗아 삼키는 거야. 이 힘이 폭주하면 미친 듯이 흡수해. 주변 모든 생명력을 결국 본질까지. 역습당의 숙제. 이걸 완전히 연구하려고 클로드가 태어난 후부터 마법타에서 윤병이라 직거했어. 이 힘을 제어 못하면 공작이랑 클로드 둘 다 위험해. 그녀가 본 미래에선 다오 이대식을 열어주셨거든. 공작은 전에 폭주한 적 있어. 다시오는 이제 그의 법도를 못 알아. 클로드 몸에도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그가 계속 자라면서 그 몸속에 담든 힘이 점점 뛰어나 강해질 거야. 엠브로저 가문에 검은 힘은 절망을 얻고 달하거든. 그는 어려서부터 업무가 없었고 시간에 글 쉽게 쓰는 사람 못 얻어서 공작 자체도 부정적 에너지 있고 그래서 클로드를 쉬던 거야. 공작이 그때 복취했을 때 이 나무만 당한 게 아니라 그의 부정까지 빼앗아냈어. 공작이는 시험 문제인 것보다 연는 기꺼이 다일로 중요하고 있었어. 은가 나무가 좋은 마을이 되어서 그는 하자도 했어. 좋은 나무까지가 다시 살아나니 여주가 그들한테 말했어. 그들이 아직 하가 있기 전에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그녀가 이해 제대로 덜 못하면 그녀가 아무리 위대한 마법사에도 엠브로저 공작이 그녀를 덫에게 저주탈할 거야. 이 쉬운 문제 만화잖아. 그녀한테 뭐가 어려우냐고 물으면 바로 그녀 봉이야. 결국 여주는 성공했어. 두 사람은 여주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그들은 떠났어. 여주만 혼자 남겨졌지. 6년간의 연구 끝에 님은 아신의 죽음이 되었어. 생명력이 검은 힘을 빼앗기면 마법으로는 되돌릴 수 없어. 엠브로저 가문의 힘은 모든 생명을 갈망하고 빼앗아. 그래서 그 나쁜 없이 자신의 생명력을 대가로 말끝이 피하였어. 다른 생명을 되살리려면 말야. 클로드의 불행을 해결하려면 근본부터 손봐야 해. 사주의 씨앗을 없애야지. 생명력을 너무 많이 뽑아내면 일찍 죽게 돼. 그녀는 클로드 곁에 있어야 해. 그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지. 지난 6년 동안 그녀는 다른 세계의 라력을 끌어오는 덕을 연모했어. 바카야의 열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좀 토하긴 하지만 이 몸에 큰 영향은 없을 거야. 몇 번 더 피를 토하면 바카야 여의 죽을 수도 있어. 그것도 나쁘진 않네. 사실 이게 더 나아. 그녀는 도시계에서 살고 싶지 않아. 요즘은 몰라. 타이어린이 휴게를 찾았는지 탈시 온게.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됐든 여주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녀도 힘낼 거야. 편지를 보니 여주는 어이가 없어. 제자들이 다 돌아오라고 해. 그냥 빈혈 증상이 있을 뿐인데 마치 당장 죽을 것처럼 굴어. 마탑대자들을 너무 걱정시켰나봐. 연구할 때 사람이 부족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했거든. 그 뒤로 과잉보호가 심해. 다행히 마탑에 있을 때는 외모랑 목소리를 숨겼어. 그래서 진짜 정체는 몰라. 베러너까지 이런 말을 남기고 찾아오겠다니. 여주는 좀 미안해. 마이런 대책 강대 하인데 요리랑 디니 하여서 눈물 뻥렁. 여주더러 집에 있으래. 여주가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오버하네. 여주는 달래는 중이고 옆에선 하녀들이 수군데 백작 후계자가 이제 요호도를 잘하니 마이런 백작가 하인들고 마음이 파지엠됐어. 그때 클로드가 메일을 찾아. 메일랑 안더 버림만이 자기를 아껴준다고 생각해. 메일을 어떻게 구할까 고민 중이야. 그 앞에 에데가 나타나서 이름을 불러. 딴자 몰라 다른 사람 비로소뭐. 하녀가 낯을 가리나 봐요. 여주는 삐진 거래. 번쩍 들어오여. 하녀는 짐을 싸고 여주는 애랑 놀아줘. 클로드는 놀 줄 모른대. 아무도 자기랑 안 논대. 여주는 다들 좋아할 거래. 뻔하니 내를 보면서 왜 자기 말을 안 믿냐고. 애가 내려가더니 여주는 아무것도 모르네. 하지만 여주는 다 알아. 대마법사니까.
다들 걱정한다고 장담해. 너무 무서워서 그럴 뿐이야. 아무리 강한 사람도 너무 소중한 걸 가지면 조심스러워져. 이럴까봐. 여주 말이 너무 어려워.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믿어보기로 해. 그러곤 뛰어가. 여주더러 빨리 따라오래. 같이 놀기로 했잖아. 여주는 감회가 새로워.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도 언제든 마음을 열 준비가 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거야. 공작 저팩에서 문짝을 날려버려 난리가 났어. 하지만 제국은 조용해. 소문 하나 안 나. 10년 만에 마법사가 나타났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 공작과 하인들이 충성스러워서 그래. 이 정보 팔면 평생 먹고 살 텐데. 클로드는 식사 예절을 연습 중이야. 여주가 잘한대. 근데 한 번 더 확인해달래. 벌써 5번째야. 아버지랑 처음 단둘이 식사하거든. 실수하기 싫은 거야. 여주는 기특한데 너무 긴장하면 실수할 수 있어. 여주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때 여주가 클로드랑 내기하자고 해. 오일사에서 만든 일. 공장님이 바쁘셔서 한꺼번에 내온대. 클로드가 놀라. 공장님이 뭘 먼저 주실까? 생각해보더니 빵이래. 여주는 고개 끄덕이며 샐러드래. 애가 이기면 공장님께 쌍받기 해준대. 약속 지킨대. 클로드가 신나서 같이 가자고 해. 식당 안 따라고 곡주로 의자 또 붙이네. 클로드가 놀라. 유모가 다 준비한 거래. 원래 이 식당은 크고 무서웠대. 의자로 탁탁했고 앉으면 엉덩이가 아팠대. 지금은 완전 달라. 여주를 보는데 이해가 안 가. 항상 웃어주고 뭘 해도 반응해줘. 이런 사람은 처음이야. 그때 공장이 오셨어. 여주 일찍 왔네. 여주가 클로드한테 인사래. 아버지를 보더니 결국 말했어. 공장님도 닥해. 스쳐 지나가시고 여주가 어깨 토닥여. 잘했대. 클로드가 기뻐해. 식탁에서 다들 식사해. 여주는 옆에 서 있고 공장님이 앉으래도 여주는 유모라 그럴 필요 없대. 늘 공장님 곤란하게 만들어. 근데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어. 아까부터 계속 시선이 느껴져. 클로드가 자기를 보고 있네. 착각인가? 클로드가 뭔가 바란 것 같아. 자기한테 속으로 빵빵빵. 근데 공장님이 샐러리 주셨어. 충격받았어. 갑자기 풀이 죽어. 아버지한테 칭찬 받고 싶었거든. 인사할 때 눈 마주친 거 말곤 안 봐주셔. 자기를 아버지가 싫어하나 봐. 그러다 실수로 컵을 하얗게 떨어뜨렸어. 모두 반지 몰라. 클로드는 당황해서 공장님이 눈치챘어. 클로드 얼굴이 새하여 다신 건 아닌지 걱정돼. 그때 여주가 앉으면서 같이 먹겠대. 하인이 급히 식기 가져와. 클로드가 이상해 아까 안 된다며. 여주가 괜찮대. 마법사 얘기도 뻔내고 공장님은 궁금해. 마탑 연구실 폭발음. 여주는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도 소원 이뤄줄 순 있대. 공장님이 덩중이 거절했어. 집안 물건 날아가는 건 사양. 그러면서 클로드 고기를 잘라줘. 여주가 클로드 표정을 봤어. 공장님이 생각보다 클로드를 아끼네. 공장이 여주에게 울었어. 왜 클로드를 도안고. 여주는 말했지.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고. 불현님처럼 의젓하면서도 귀여운 아이를 말이야. 사실 공작 입장에선 마법사인 백자 영애가 클로드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 그런데 그녀가 클로드를 좋아하는 건 단순히 친구 아이라서가 아닌 것 같았어. 누군가 클로드를 잘 돌봤냐고 묻는다면 그는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거야. 클로드는 그 앞에서 한 번도 알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인 적이 없거든. 하지만 클로드도 가짜 애정은 경계했으면 좋겠어. 그때 시녀가 공작에게 마차 준비가 끝났다고 전했어. 클로드는 아쉬워했지만 공작은 한 번 보고는 그냥 가버렸어. 그때 갑자기 여주가 클로드더러 배웅하라고 하는 거야. 여주가 말했지. 내가 배웅하면 공장님이 더 힘낼 수 있을 거라고. 혼자 일하러 가면 얼마나 외로우시겠냐고. 그래서 클로드가 동정심이 발동했어. 공작은 이런 대단한 배웅이 좀 어색했지만 클로드가 기뻐하니까 그냥 넘어갔어. 여주야 우리가 네 타이가 필요할 거야. 여주가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가 피했어. 는 이제 잊지 않았어. 더 이상 그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거든. 여주가 그에게 시야에 대해 오마한지 물었는데 공작은 그 반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어. 여주가 말했어. 자신의 놀라운 힘이 폭발한 걸 기대하지 않나고. 그때 그는 생각났어. 아버지야 그 힘을 받아들이라고 했던 걸. 그래서 그 힘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지. 클로드 침대 앞에서 그는 그 힘을 느꼈어. 그래 힘을 엄청났어.
어쩌면 아버지와 뻑감한 그물이 들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그는 여주의 대해 조용히 듣는 없었어. 그때 여주가 그에게 다가가려고 했어. 자기 마력이 그를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여주에게 무섭지 않냐고 물었어. 저주의 힘이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 그 힘을 탐내는 소리였어. 그 힘을 삼키라고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여주가 그를 붙잡아서 그녀는 자기 시력에 자신 있었고 그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어. 여주가 마력을 써서 그의 반지를 고쳤어. 여주가 있으면 그들 집안에 정말 유리하지. 반지를 공여 여주가 그에게 자랑했어. 이렇게 고쳤다고 그는 구원받은 기분이었어. 하지만 이 세상엔 대가 없는 후원은 없어. 그녀가 아울러지 않게 보이지만 힘을 봉제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여주는 항상 태연하게 100% 선의를 보여줘서 그는 의심했어. 여주에게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보니까 여주와 생각보다 작고 가녀렸어. 근데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다니. 그가 머리를 정리해주자 여주가 고마워했어. 그러고는 여주가 클로드 곁으로 가서 뭔가 말했어. 그는 여주가 뭔가 다른 게 있길 바랐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더 안전하니까. 여주가 클로드 귀에 대고 아버지한테 인사하라고 했어. 돌아보니까 공작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 둘은 뭐가 문제인지 몰랐지. 하지만 여주가 힘들게 반지를 고쳐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려할 순 없잖아. 여러분 그렇게 평안한 삶을 이루려 했어. 아침마다 인사하고 가족이 나갈 땐 조심하라 말하고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거지. 이 모든 게 평범한 가정의 일상이야. 결국 그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불러세우고 조심하라고 말했어. 공작도 기뻐하며 배웅해줘서 고맙다고 했지. 그는 기뻐하며 여주에게 다시 물었어. 그러냐고. 여주는 타님이 들었고 공작이 그에게 고마워했어. 하녀도 그를 위해 기뻐했지. 돌아가려던 순간 여주가 공투 하나를 보냈어. 열어보니 궁전 출입증이었어. 이것 없이는 있으니 궁에 들어갈 수 없거든. 여수는 그에게 직접 공작한테 전해시하고 했어. 여주가 넥타이 정리하는 척하면서 마법으로 몰래 훔쳐온 거야. 한편 메이는 여주를 욕하고 있었어. 얼마 전 그녀가 클로드를 엿봤더니 아주 행복하게 웃더래. 그녀가 그렇게 밝게 웃는 걸 처음 봤대. 입으로는 클로드를 엄마 죽이내라고 욕하면서 뭐가 비었다는 건지. 여주가 다가와서 마법을 걸어 그녀를 넘어뜨렸어. 여주는 이해를 안 갔어. 왜 클로드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하상시무카가 그녀가 말했어.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한대요. 클로드는 비관적으로 아무도 자기를 안 사랑한다고 한대. 클로드도 그녀처럼 엄마를 잃었잖아. 얜 이야기하다 주가 하죠. 형제들한테 맞고 가족이 밥도 안 줬대. 그는 사람과들 타격조차 없었어. 근데 그는 분명 그럴 자격이 있잖아. 제랄라그는 사유고 나한테 빚을 벗고. 그 자체가 축복이야. 여주 생각은 그녀가 소설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 모두가 저주의 힘을 두려워해 공작 곁에 어르신도 안 했을 때. 오직 그녀만 클로드 곁에 남았거든. 사실 그녀는 클로드를 공여 동평성녀를 느꼈다. 그때부터 그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근데 지금 일부러 그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건 그의 곁에 어린 백작이 나타났기 때문이야. 내가 원래 봤는데 그녀가 더 조성하는 모습이 분명 몸에 무리가 가더라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물었어. 계속 플로우 공사를 정화하면 결국 죽느냐고. 여주와 아오바 아라이가 그런 책과 맞춰서 붙었어. 그리고 여주의 의도도 알아챘지. 그녀는 너무 억울했어. 왜 플로드의 인생엔 그녀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건지 단지 심승이 묻고 어이한 이유로 여주가 공작 부인 자리를 놓인다는 말이 나왔을 때 여주 표정이 차갑게 변하며 그녀에게 덜을 줄 생각을 했어. 여주가 그녀에게 덩신 타이라고 했어. A에게는 둘이 분명 다르다고. 그녀가 넘어질 뻔할 때 여주가 마법으로 받쳐줬어. 한성 쉬며 여주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 멀리서 클로드가 여주를 불렀어. 궁전으로 가자고. 그때 여주가 이를 훅가하기야 알았어. 인부 중에 배사옷이 아니다고. 내 엄마가 네가 태어날 때까지 지켜온 건 널 사니다는 거야. 여주가 떠나서 클로드랑 부답했었어. 그가 어디학교 취임신서로 근거했지.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나서야 교대하던 사람이 왜 울면서 다했는지 이해해서 공작이 취임증 없이 들어갔거든. 원래 별일 아니지만 공작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비리쳐볼 거야. 그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며 슬퍼할 때 경비가 곤란해하는 걸 보고 여주는 자기 출입증으로 들어갔어. 문이 열리고 그는 놀라워해서 여기 정말 화려하다고.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여주는 생각했어. 매일 데려와도 괜찮겠다고. 성인식 전까진 귀족 자제는 부모 동반 없이 궁에 못 들어가거든. 귀족 애들끼리 궁문 횟수를 비교하면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증명하는 거야. 내 공감은 그걸 나대와서. 사실 귀족 애들 사이에선 이게 꽤 중요한 일이야. 여주는 황제 궁전 가까운 장미성원을 구경하기로 했어. 클로드는 기뻤어. 아버지 인정은 못 받았지만 드디어 귀족 애들 앞에서 한 당 먹일 수 있게 됐어. 그때 여주가 누군가 다가오는 기운을 느꼈어.
클로드는 급하게 아버지 찾아 편지 전하려다 앞 사람을 못 보고 그만 넘어져 버렸어. 고개도 앞사람 보면 생각했지. 이게 누구야? 클로드는 이 사람들 빛이 너무 무섭더래. 그때 여주가 그를 안았어. 제드가 달려와 공작에게 보고했어. 여주와 클로드가 입궁해서 그를 찾다가 대황자 전하를 만났다고. 공작이 흉폭거렸어. 대황자가 이를 가려 여주를 찾아갔어. 여기서 여주와 마주칠 줄은 몰랐지. 다시 강사에 집혔어. 그는 황제가 가다 막히면서도 가장 싫어하는 아르야. 그는 황위 계승할 나이가 됐는데 황제가 양위 안에서 원한이 생긴 거야. 결국 미쳐버려서 크엠벨 제국의 수치가 됐지. 그는 아주 오랜만에 붙고 키스고신이 엇그이를 꿨어. 지금 그는 감동이 적대된 상태야. 클로드는 여주가 다친 걸 보고 슬퍼했어. 그는 자기 때문에 유모가 다쳤다고 생각했지. 여주가 마법으로 그를 안심시키며 괜찮다고 했어. 클로드가 한결 안심했어. 여주미소와 마음에 든 병원수는 클로드를 배려했어. 여주는 최근 무리에서 마력이 아직 안 돌아온 상태였어. 위험한 순간 대황자의 칼이 부러졌어. 다행히 공작이 달려왔어. 대황자가 미쳐버렸어. 공작은 지금 여기서 대황자한테 힘쓰면 안 돼. 다른 황자들이 연합해서 공작 집안 목을 조를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결국 그는 힘을 써서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그 힘을 쓰니까 기분이 좋더래. 대황자는 공작을 그무리하였가며 클로드가 엄마를 죽였다고 했어. 그가 꼭 공작이 믿어지어 그를 갔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러고 공작이 칼을 뽑았어. 여주가 그의 심히 덕주할까 바라그며 아이 교육에 안 좋다고 했지. 공작이 동의했어. 대황자는 계속 입으로 여주를 공격했어. 여주가 저주의 힘에 홀려서 친구 죽인 괴물을 지킨다고 했지. 그제야 클로드는 알았어. 여주가 닭의 엄마 친구였다는 걸. 공작이 화났지만 대황자는 전혀 안 무서워했어. 이렇게 시끄럽게 불었으니 궁전 곳곳에 황실 기사단이 금방 올 거야. 그가 크게 소리치자 여주와 마법을 걸어 그의 상처를 치유했어. 그러자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 기사단뿐 아니라 궁궐 하인들과 회의 온 귀족들도 왔지.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쓰였어. 여주 몸의 상처를 보고 사람들이 수군했어. 제두의 유도에 따라 모두 깜짝 놀랐지. 대왕자가 아이한테 칼을 들이댔다니. 넌 되게 도도하였어. 그가 닭의 사출을 보여주면 아무도 안 잃었어. 상처가 하나도 없어버린 모두 그 원망이 미터다거리나 했어. 기사단이 그를 데려가라 했어. 그때 국왕이 왔어. 공작이 인사하고 물러나지. 그는 황태자를 따로 보겠다. 오잔 원스프라우 아이는 다시 상했을 거였어. 그때 여주가 갑자기 쓰러졌어. 여주용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서 혼자 깊이 과해했어. 고개 돌리니 크모드 얼굴이 새하얗더래. 두 사람만 남았어. 대황자는 황제에게 소리 지르며 방금 일을 얘기했어. 황제야 이 다쳐했어? 경이야 어쨌든 체면을 다 구겼고 절호의 기회까지 나이었잖아. 하지는 대황자들 알아서 해결하래. 진실 따윈 증명하지 않나. 너는 시선하면 돼. 사람들 앞에서 그 힘을 쓰게 만들어서 공작을 궁지에 몰아. 그럼 공작 옆에 있던 저 거만한 마법사도 내 편이 될지 몰라. 그는 세상에 증명할 거야. 미래 황제로서의 능력의. 그때 클로드는 깊은 사책에 빠졌어. 조금만 행복해지면 불행이 따라와. 그때 여주가 그의 이마를 탁 쳤어. 자긴 강한 마법사고 그는 멀쩡하다고 위로했어. 공작은 여주가 무사한 걸 보고 안도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치유 마법 쓰면 금방 들킬 테니까 일부러 그런 거야. 근데 클로드가 갑자기 울어버렸어. 둘 다 당황했어. 공작 간지도 깨져서 클로드 만질 수도 없었어. 클로드는 편지 꺼내며 읽고 갔다고 했어. 별것 아닌데 클로드가 일부러 가져다 준 거잖아. 공작이 감동했어. 그는 여주를 받고 여주가 이젠 괜찮다고 클로드 안아도 된다고 했어. 그 순간 공작은 클로드를 안고 싶었어. 여주도 흐뭇했어. 그때 마차가 왔어. 공작이 한 손으로 여주까지 안아 올렸어. 여주가 좀 쑥스러웠어. 밤에 클로드가 잠들었어. 여주가 공작 보러 가도 된다고 자기가 시킨다고 해서 여주가 아예 돌보는 거 보니까 떠나기 싫더래. 공작이 여주더러 싫어. 여주가 거절하려는데 클로드가 깼어. 그가 아워즈를 봤어. 공작이 좀 더 있기로 했어. 클로드가 좋아했어. 여주가 잠은 지어 울었던 거 얘기했어. 클로드가 부끄러워했어. 공작도 웃었어. 클로드가 아버지랑 유머 싫다고 했어. 공작이 제일 충격받았어. 클로드는 이불 속에 숨었고 여주가 공작 떨어 달래래. 근데 공작이 광산을 준다고 해서 여주가 놀랐어. 여주가 그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어. 결국 클로드 자고 공작 제안은 거부당했어. 공작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여주는 그가 속으론 클로드 도련님을 사랑한다고 봤어.
소중할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공작도 부인 안 했어. 여수는 생각했어. 이 선의 인생은 어떨까? 미래엔 대국을 열만시의 그물이 될까? 자기가 개입하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 세계 운명이 바뀔지는 모르겠어. 공작이 여주한테 말했어. 타이가 클로드 옆에 있으면 의심만 줄어지네. 공작은 클로드가 닭이처럼 그 심제어하느라 정신 빠지길 원치 않았어. 그게 갈망 같다고 했어. 여주가 그의 손잡으며 확인하고 한 가지 부탁했어. 여주가 마법을 시작했어. 소설에도 갈망이란 말이 나와. 클로드의 힘은 사랑 못 받는 자신에 대한 혐오에서 나왔어. 그래서 그가 여주인공 만난 뒤 악역 벗고 남주가 된 거야. 여주인공이 그의 상할만을 째어줬어. 그래서 그 힘이 더는 갈망을 먹고 잘할 수 없어서 약해진 거야. 이 선이야말로 세계 멸망막을 핵심 열쇠였어. 여주가 그에게 사명했어. 사라진 윤문강 그 지한 힘을 연구했대. 여주는 이 힘을 잘 알아. 그렇게 해석했어. 클로드 그는 게 행복하게 이어지겠다고. 그리고 호환해서 그는 이유를 몰랐어. 여주가 아했어. 아버지는 클로드는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공작이 옛날 자기를 떠올렸어. 그의 아버지는 물 한 모금도 안 줬어. 절박해져야 힘이 터진대. 상대 공작이 말했어. 그래 단식하는 국동이 사랑하고. 근데 그는 몰랐어. 클로드가 사랑 한번 안 준 자비 같은 아버지를 사랑할 줄은. 그는 아이에 대해 너무 몰랐어. 공작은 여주가 무조건 안 도와줄 거라 생각해서 조건을 물었어. 여주는 클로드한테서 이미 보상받았어. 근데 굳이 하나 맞자면 공작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길 하랬어. 내 그게 그가 왔어. 여주를 보는 그가 좀 쑥스러웠어. 여주가 신나서 이제 클로드 도련님도 호칭 바꾸라고 돌아야겠대. 그녀가 클로드 안고 공작한테 나가래. 공작이 황당해하며 마법사들 다 이런가 싶어 하고 나갔어. 문 닫히니까 여주가 일어나서 피를 토했어. 오늘 너무 무리했어. 2차원 박하이아의 연애 마력과 생명력 쓰면 체력 소모가 엄청나. 근데 누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여주가 눈치도 못 챘어. 그녀는 여주 상황 알면서도 숨겨주고 도와주겠대. 눈치가 빨라. 기회 다 부려나봐. 그녀가 도련님께 진심이었고 남고 싶대. 도련님 말투가 차갑지만 그녀 얘기를 들어줬어. 여주가 전에 한 말도 새겨들었대. 여주가 그녀를 시험했어. 클로드한테 충성하는지 가는데 통과했어. 그녀가 이불 깔고 도련님 보니까 자기가 싫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어. 그녀가 여주한테 꽂혔어. 저도 도련님이 좋아하는 곳이래. 주상하숙 공작부임 달랐대. 여주는 메일을 끌어들인 게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주인공 나오기 전까진 그녀가 도련님 옆에 있었고 다 연관돼 있어. 그녀가 자기 말 들었으면 이상한 오해 생겼을 거야. 제자들과 맹세해서 다른 그녀 존재를 못 밝히니까 그냥 안 풀었어. 갑자기 여주가 어디론가 왔어. 지금 타기를 보고 있었어. 원래 타기가 눈 감은 모습은 못 보는데 지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의사들이 그녀 상태를 논의했어. 하룻밤에 신정지가 2번이나 왔고 대출혈도 생겼어. 여주 쪽이 원인인가 봐. 그녀는 생각했어. 이쪽 몸이 죽으면 마력이 돌아가서 무르져 가문 저주를 봉인할 수 있을지도. 박하야의 연이 빨리 죽으면 좋겠어. 내 하야열이 물리서. 게다가 눈까지 떴어. 여주가 깜짝 놀랐겠어. 분명 눈 마주쳤어. 꿈이 아니야. 그때 클로드가 그녀를 불렀어. 그리고 그 생이요. 너가 누구더라 앞에. 집사랑 하녀들도 왔어. 공작한테 알리려가고 메이터 밖에 있었어. 그녀가 3일이나 기절했대. 처음으로 자기 몸이 잠든 걸 직접 봤어. 원래 한 차원에 오래 있어도 다른 차원은 하루밖에 안 가는데 그 법칙이 무너졌어. 공작이 금방 왔어. 그가 여주한테 다가와서 건강 걱정했어. 그가 자기 이름 부르니까 그녀가 좀 쑥스러웠어. 그때 클로드가 뛰어들며 자기도 여주 걱정했대. 여주가 중간에 깨서 마이런 백작가에 연락 말라고 하고 다시 잤대. 근데 그럴 때마다 영혼 없는 인형처럼 눈만 뜨고 멍하니 있었대. 한쪽 몸에서 깨어날 때 다른 몸도 깬 적이 있었어. 그녀의 힘이 누구한테 예린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었어. 예지소 클로드랑 공작처럼 그가 여주 이마에 손대며 주치나 신전 부르겠대. 여주가 그를 보니 그가 초조해하는 게 처음이었어. 여주가 대환자 물었을 때 공작이 다들 나가래. 하 얘기해. 앉자마자 공작이 물었어.
여주가 쓰러진 게 이 힘 때문이냐고. 그가 바로 안 물은 거 보니 클로드 때문인가 봐. 여주가 걱정 말래. 공작은 그녀 말만 믿을 수 있지만 여주 건강 걱정돼. 자기 힘은 주변 사람 잡아먹거든. 공작이 자책했어. 근데 여주가 그의 손 잡으며 안심하고 자기를 믿으래. 블레어프는 클로드가 바크대같이 지킨 거야. 공작이 자기가 불안했던 이유를 알았어. 여주가 깨면 도망칠까 봐 두려웠대. 기대했다가 절망에 빠지는 거.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구원해준 사람이야. 공작은 여주가 왜 이렇게 많이 해주는지 모르겠대. 여주가 생각해보니 클로드가 좋아서 그런다 봐. 마탑에 있을 때도 그를 계속 생각했어. 그날 그를 만나고 나서 진짜로 좋아하게 됐어.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엽잖아. 여주는 숨김없이 말했어. 공작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 그녀는 클로드랑 자기 인생에 기적다고. 널그스가 해서 니야 어떻게 사업시험쳐. 갑자기 공작이 화제 바꿔서 대황자 얘기했어. 그가 이제 여주랑 클로드한테 공개 사과한대. 빠빠빤 한 남자가 법진 보며 이 방돼지오리 같다고 했어.